지난주 엔비디아 주가가 5%나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이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파 매매 전략의 책에 보면 우리가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돌파 매매 전략이라는 책은 시스 트레이더 7구와 김대현 두 저자가 공동으로 썼습니다. 먼저 시스 트레이더 7구는 현직 의사입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네요. 그는 2009년부터 네이버 카페 주식 차트 연구소에서 칼럼 써서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대현님은 경희대 통번역학과 출신으로 네이버 카페 실전투자연구소와 페이스북에 대가들의 투자 기법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의 초수익 성장주 투자 도서를 감수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감정과 주관을 배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매수 전략을 소개합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손잡이가 달린 컵을 꿈의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이 패턴은 너무 자주 출현해서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베이스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데 쉬지 않고 한 번에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오를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등정 중간중간에 캠프를 만드는 것이죠.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원리도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종목도 1000%, 2000% 일직선으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강력한 황소 매수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2번, 차익 실현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과 3번, 이만큼 올라왔으니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고음 매도자들로 인해서 4번, 주식의 매도 공급량이 시장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5번, 이에 주가는 조정을 받죠. 6번, 이후 꽤 오랜 기간이 흘러 엉덩이가 가벼운 개인 투자자들과 비관론자인 곰들의 매물 출회가 점차 잠잠해질 때쯤 황소들이 다시금 강력하게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7번, 이때 비관론자인 곰들의 쇼커버,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는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8번, 너무 일찍 팔았다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들이 헐레벌떡 재매수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9번, 결과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주가는 전문가들과 비관론자들의 예측을 비웃으며 더욱 솟구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베이스를 타깃으로 삼아서 매매를 해야 할까요? HMN 주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작은 베이스는 20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큰 베이스는 3개입니다. 이 많은 베이스들이 손잡이가 달린 컵을 만들 때마다 매수 주문을 걸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사이클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추세가 없는 횡보 박스권이고요. 2단계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는 구간, 반드시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야 합니다. 3단계, 추세가 소강 상태로 바뀌고 수익을 낸 기관 투자자들은 서서히 매도를 시작합니다. 4단계,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놓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수할 지점은 2단계에 위치한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왜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1단계를 건너뛰고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2단계에서 매수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실제로 1단계는 대중이 가장 매수하고 싶어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고 싶은 BLSH 바이로 셀 하이의 유혹이 강한 때이죠. 동시에 바닥이기 때문에 몰려도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근본이 없는 등폭락이 생길 뿐입니다. 그림을 보면 1단계 박스권이 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가격, 거래량 그 어떤 요소도 눈길을 끌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계 분석을 잘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치가 아닌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눈이 아니라 수치로 검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2단계는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 매수 후보 종목의 52주 신저가 대비 현재 가격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높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매수 후보 종목의 52주 신저가 대비 현재 가격 상승률은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강력한 거래량 급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책은 전미 투자대회 우승자들과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전략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 종목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략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활용해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운 기술을 실전에서 연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한 주간 5% 하락한 126.57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목요일 장중 최고가인 140.76에서 하락 반전했죠. 현재 50일선보다 25.3%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50일선보다 41.9% 상승 마감하며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다음날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락하면서 횡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장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오픈 AI가 2022년에 챗GPT 제품을 출시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의문입니다. 경쟁 우위와 혜자는 다르기 때문에 혜자가 없으면 이 혜택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AI 모델을 구동하고 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죠. 이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 보면 엔비디아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은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선구자이기 때문에 수요 급증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술 회사들이 자체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서 엔비디아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엔비디아는 CUDA라는 소프트웨어 언어를 제공하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470만 명의 개발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UDA는 엔비디아의 GPU의 진정한 성능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죠. 많은 기업들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작업에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CUDA를 선택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를 꺼려해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이 엔비디아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엔비디아 주식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윤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50로 제시했습니다. AI 붐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300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 연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엘 AI가 올해 12월에 출시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당 이익 $5를 기준으로 PE가 약 30배인 현재 가치를 매력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다른 시각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엔비디아의 밝은 미래와 AI 선구자로서 멋진 면모를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포춘에 기고한 숀 툴리의 글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멋진 기업이긴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좋은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툴리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처럼 저주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테슬라가 수익을 내자 많은 경쟁업체가 EV 분야에 진입해서 마진을 줄이고 판매를 둔화시켰죠. 엔비디아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엔비디아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최고의 경쟁자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바닥을 향한 경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월 26일 수요일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월 26일에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는 엔비디아와 시장 전체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는 가지고 놀 수 있는 현금이 많습니다. AMD와 인텔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죠. AMD는 지난 분기 R&D에 1.5 빌리언 달러를 썼고 엔비디아는 2.7 빌리언 달러를 썼습니다. 반면 인텔은 지난 분기에 4.4 빌리언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여기에서 함정은 이런 지출이 인텔을 적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이 차트를 보십시오. FCF는 운영비용과 자본 지출을 뺀 후에 회사의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R&D 지출을 늘리기 위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 전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티스타닷컴은 2030년까지 AI 시장 전반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28.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최근 성장하고 있는 번개 같은 속도보다 느리지만 매우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는 월계간에 안주하지 않고 수익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델과 같은 회사와 협력해서 본격적인 온 프레미스 AI 컴퓨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 프레미스는 회사 자체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공학과 약물 연구를 위해 설계된 기술과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점은 엔비디아가 AI의 모든 것의 중심에 위치하고 다른 회사들이 궤도를 도는 별처럼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해 만료의 날로 옵션 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락할까요? 최근 이틀 동안 엔비디아 주식이 6.7%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220 빌리언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순위에서 밀려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이 3.1 트릴리언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주가 하락이 단기적인 변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는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AI 분야에서 다른 사스 기업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40%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적은 상승 촉매제는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주 수요일에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당 42센트의 이익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6분기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매출은 2분기 대비 16% 증가에 이어 58% 급증한 5.82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 주식은 올해 63%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22%나 올랐습니다. wolf 리서치 분석가 크리스 카소는 마이크론의 중기 수익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44%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애널리스트 스리니 파주리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론의 펀더멘털이 충분히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식을 계속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까요? 역사는 분명한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초 1월 19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로 장중 신고가를 30번 더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한 해에 40개 이상 신기록을 세운 것은 1980년대 이후에 9차례나 됩니다. 그리고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운 기록이 많이 나오는 해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고점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상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합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주식을 매도했다면 잠재적으로 많은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약 13%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강세장이 곧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날에 투자하면 3년 후에는 50.4%, 5년 후에는 78.9%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의 3년 및 5년 평균 수익률인 각각 39.1%와 71.4%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가 2024년 칩 랠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일부 AI 주식은 왜 뒤처지고 있을까요? 먼저 엔비디아의 성공이 아직 전체 AI 업계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3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X 로보틱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 BOTZ는 지난 3개월 동안 4.7%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24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반도체 업계 최대 펀드인 SMH는 같은 기간 동안 19.7%가 상승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엔비디아는 무려 155%가 급등했는데요. SMH에는 엔비디아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가 뒤를 이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올해 49%, 47%, 63%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BOTZ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13%를 넘지만 주로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로봇 및 산업 자동화 기업들로 구성된 다른 요소의 성과가 올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AI ETF의 성과는 저조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에도 경고등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S&P 500 총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160%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3.1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고 있죠.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6월 S&P 500 지수 상승 중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기술 부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같은 다른 기술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 500 기술주 섹터는 올해 들어 19%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AI 제품 채택으로 인해서 기술주의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이 높아졌는데요. 실적 전망이 실망스러울 경우 이들 주식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AI 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 기업가들이 이 AI 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그 팀은 함께 생활하고 일하기 때문에 회사 구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방문한 AI 해커톤과 같은 저녁은 실리콘밸리의 재미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해커톤 행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거대한 저택에서 열렸습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을 합친 말이죠. 본질적으로 이는 해커, 즉 탐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위한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의 작가는 지난 10년 동안 실리콘밸리 사람들과 문화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스타트업 레지던스 해커 펠로십 제로의 공동 설립자인 에반 스타이치의 사진인데요. 2024년 4월
데모 이벤트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데 사용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2023년 3월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24시간 해커톤에서 일하고 낮잠을 자는 장면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AI가 스팸 전화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도구, 치료사들이 정신건강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구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2023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코워킹 스페이스 AI 미트업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가 보입니다. 동료 토큰 그룹 멤버들이 어디에 모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번호를 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간이 AI보다 항상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AI가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쿠라 테크놀로지스의 CEO 겸 CTO인 켈리 펑과 장요선은 2024년 2월에 힐스버리 AGI 하우스에서 열리는 로봇 해커톤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애플 비전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사는 팽은 증강현실로 가상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로봇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은 캘리포니아가 AI 혁명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스닥이 엔비디아와 AI 주가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몇 주 동안 잠시 멈추거나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PC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물가 지표와 기술주가 주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28일 금요일에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패드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최근 뉴욕 증시의 강세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5월 주요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이번 PC 가격 지수도 이전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5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에 그치고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월의 2.7% 상승보다 둔화된 수준이죠. 만약 PC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주식시장은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거나 금리 인하 폭을 키워줄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인플레이션 둔화와 더불어 뉴욕 증시 강세를 지지하는 또 다른 큰 요인은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죠. 월가의 투자 기관들은 대부분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파 매매 전략 내용처럼 성공적인 매수 시점을 잘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투자 정보와 분석을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